근데 어저께 이제 제가 방송을 통해서 시황에 대응하는 전략은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좀 접근을 해볼까 합니다. 물론 뭐 대응 전략이나 시황은 잠깐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일단 종목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서 나중에 대응 전략이라든가 시황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근데 특별하게 미국보다 강합니다. 지금 코스닥의 우리 지수를 한번 보세요. 옆으로 박스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밑으로 흘러내리는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지금 보면은 우리 지수 자체가 서킷 브레이커스가 걸리면서 흘러내린 적은 있지만 그 외에 그것을 빼고서는 거의 플랫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미국보다는 좋은 거예요. 미국은 이미 추세 무너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우리나라가 좀 강합니다. 전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건데 미국 시장이 2%의 하락을 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또 그때처럼 발작할 것인가 하는 건데 발작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발작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경험을 한번 예방주사를 맞아서 발작 폭이 크지 않을 겁니다. 발작 폭이 크지 않지만 매물 부담을 느껴서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는 것보다는 방어에 치중하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자, 일단 종목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금리가 좀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환율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미국이 이란산 원유를 한 달간 팔아도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지들도 얼마나 급했으면 이란 보고서 석유 팔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란이 미쳤습니까? 팔 수 있어도 안 팔지. 그리고 다 때려보셨는데 어떻게 팔아요? 어찌됐건 상황은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지금 환율도요, 원달러 환율이 1504원이에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10년, 국채 10년물이 4.38이거든요. 3.15가 올라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환율도 지금 1504원이라. 이게 제가 보기에는 월요일에 장세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대응이 쉽지 않은데 종목은 축소해야 되겠죠. 현금화 전략이 우선 전략인 건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 시니어분들이 투자 안 하겠습니까? 안전한 종목 위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식이 안전한 거는 없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이제 부침이 덜 할 수 있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일단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에너지 섹터가 기본입니다. 에너지 섹터와 그 다음에 일부 기술주 섹터, 많이 내려갔던 그런 기술주 섹터,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섹터 이런 종목가 들 수가 있겠는데 종목은 축소해서 가야 됩니다. 일단 에너지 섹터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종목은 역시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던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지금 요번에 카타르에서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죠? 저 LNG 판매에 대해서 이에 따라서 LNG 쪽에서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미얀마라든가 호주 쪽에서 우리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8% 올랐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 기술적인 모양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 뿐이지 다른 여타의 무슨 건설주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바닥에서 서너 배 올라갔거든요. 싸 보이는 거죠. 건설주들이 지금 준동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붙어가지고서 서너 배가 올랐어요. 제가 보기엔 제일 많이 빠져야 될 주식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인데 아무튼 그렇다고 빠질 이유는 없죠. 건설주도 그간에 걸쳐서 뭐 많이 올랐다 뿐이지.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은 놔두고 지금 살만한 종목군들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말씀드렸습니다. 7만 6 지금 7,000원 77,000원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금 끝났죠. 7% 정도가 올라온 상태에서 끝났는데 위로 꼬리가 될 형태의 양선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현재 금액 정도면은
상황으로 놓고 볼 때는 크게 부담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어가 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의 그런 수급이 그다지는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다지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전일 외국인과 기관, 특히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중요하거든요. 프로그램 매수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때 이제 프로그램 매수 쪽에서 꾸준히 들어온다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건 프로그램 매수는요, 이 커닝할 수 있는 좋은 그런 팁인데, 매수를 내가 하고자 하는 종목을 보잖아요. 그 요즘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그러니까 지금 프리마켓 시장 말고요, 본장에서 한 10분 정도까지 지금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 종목은 포기하셔도 됩니다. 자, 이런 건 참고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종목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109,600원, 3,300원 올랐습니다. 역시 이제 원전 관련 종목 중에서는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리고 조정을 좀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최근 들어서 놓고 볼 때는 박스권 이탈하는 모습이 상향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놓고 본다면은 주가의 흐름도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확정 실적 나왔지만 3년 중 최고 매출 달성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매출액이 6% 가까이 올라 있거든요. 2천억 이상 넘는 영업이익이 발생을 했고 성적표가 괜찮아요.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도 흐름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종목보다는 좋을 거예요. 그 다음 종목으로는 지금 한전기술입니다. 17만 5,500원. 요즘에 조정을 하고 눌림목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죠. 역시 이제 원자력은 현재의 테마에서 가장 어울리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17만 5,500원이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들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수급 상황도 굉장히 지금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런 터빈이라든가 그다음에 엔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못 만듭니다만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의 고급 인력 원자력 공학과라든가 원자핵공학과 이런 쪽에서 나오신 분들의 고급 인력이 한전기술, 한전 KPS, 한전 핵연료 주식회사 이런 데로 다 몰려 있잖아요. 여기도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국내 최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지금 BHI입니다. 4.9% 역시 이제 에너지 관련 종목이고 그 다음에 일단은 수요 기반도 나아지고 있으면서 흐름도 지금 현재는 박스권 상태를 이탈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내면서 전반적인 흐름은 개선되고 있죠. 기관 쪽에서 매수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지만 일단은 지금 보면은 작년 4쿼터 매출액이 2,648억이에요. 전년 동기 대비 80% 이상 증가됐거든요. 이 쉬는 사이에 발표가 됐지만 어찌됐건 간에 우리 이제 이 BHI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다른 여타의 그런 아까 말씀드린 한전기술도 그렇고 실적 부분도 좋아지고 있어요. 이게 숫자로 찍히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 종목은 한국카본입니다. 한국카본은 본행지 업체죠. LNG 선박의 밸류체인의 중심에 있는 종목이 바로 이 한국카본 본행지 업체입니다. 한국카본 없으면 어떻게 만들어요? 동성 파인텍도 있긴 하지만 1등 종목이라고 볼 수 있죠. 많이 올랐어요. 그간에 걸쳐서. 그런데 좀 더 갈 수 있다. 왜? 얘 실적 좋거든요.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실적이 지금 현재는 52주 신고가가 나서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은 지금 작년도 4쿼터 영업이익이 작년 384억 원인가 여기 나와 있죠. 128%가 올랐어요. 영업이익도 대폭 개선되고 있고 이거는 숫자가 찍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더구나 에너지의 중심이 있는데 제가 삼성중공업을 말씀드리지 않고 한국카본 같은 경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지금 보면은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그 탄력성 측면에서는 볼 때 삼성중공업의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종목은요, LX 인터내셔널입니다. LX 인터내셔널 같은 이러한 지금 종합상사도 지금 에너지와 밀접한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5% 올랐어요. 그 5% 올랐는데, 우리 이제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외국, 이제 지금 보면은 수급이 좀 이제 나아지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많이 동시에서 순매수 막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고 수급이 좋아지면서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작년도 매출액도 4조 3천억 좀 늘었어요. 영업이익은 좀 낮춰졌는데 금년도 아마 현 단계에서 놓고 본다면은 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가격이 내려가면서 일단 수익 구조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도 해보게 됩니다. LX 인터내셔널도 에너지 관련 종목으로서 최근 들어서 놓고 본다면 급격한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면은 바이오 종목 중입니다. 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제가 한 종목을 꼽았어요. 대장주 딱 하나, 한미약품입니다. 지금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7.9%, 8% 올랐는데요. 한미약품을 왜 꼽았냐면 일단 재무 구조가 탄탄합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또한 지금 요번에 아직까지도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확정 실적 났지만 작년도 그 4쿼터 영업이익이 833억이에요. 전년 동기 비해서 173% 증가됐죠. 이 정도 나오는 제약 바이오가 없어요. 이게 지금 한미약품의 시가총액이 7조 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7조 원 정도가 되는데 다른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20조, 10몇 조씩 되거든요. 걔네들이 정상인가요? 한미약품이 정상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한미약품이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으로 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한미약품의 재무구조 상태도 아주 탄탄하고요. 그리고 신약 부분에 있어서 놓고 본다래도 계속해서 꾸준한 지금 현재는 개발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그 제약바이오 한 종목만 말씀드리거든요. 물론 뭐 최근에 주요 그 바이오 액티브 쪽에 액티브 세계 쪽에 모두 속해 있는 종목군들도 있어요. 뭐 ABL 바이오라든가 그래서 에임드 바이오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이런 종목보다는 실질적인 숫자를 지키는 우리 한미약품의 조정시 매수. 근데 이거 쫓아가면 안 되죠. 마이너스 3, 4% 그냥 꺾일 겁니다. 월요일 날은 그때 매수에 들어가는 전략을 쓰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종목 기술주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기술주는 지금 AD 테크놀로지라고 지금 반도체 쪽이잖아요. 반도체 디자인하우스 쪽, 반도체 쪽을 지금 말씀드릴까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렇게 많이 올라간 적도 없어요. 그리고 디자인하우스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쪽이 좋아지면서 실질적인 그 영향이 커지고 있는 AD 테크놀로지가 각광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많이 이번에도 금요일 날 2% 정도 올라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은 조정시 매수 가능하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게 4, 5% 이내에서 충분히 밀렸을 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가 산 금액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물량을 팔고 손절매를 친 상태에서 다시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요, 두산 테스나입니다. 두산 테스나는 큰 폭의 조정할 때 매수에 들어가야 됩니다. 두산 테스나는. 지금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11%가 이미 상승을 했거든요. 수요 기반이 좋아지고 있어서 기술주 중에서는 가장 두드러지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조정폭이 커질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5% 이하의 하락세가 나올 때 매수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가 프로텍, HBM4의 이제 후공정 장비 업체죠. 실적 되게 좋거든요.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양상인데 2.3% 내렸어요. 왜 내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작년도 매출액이 급증했거든요. 846억 정도로. 그렇죠. 전년비 71%가 늘었어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80억 원으로 630%가 늘었습니다. 이런데 주가는 바닥을 끼고 있어요.
시가총액도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한 6천억 정도 내외. 너무 낮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종목은 코세스입니다. 코세스도 HBM4의 장비 업체지만 요즘에는 코세스가 내린 게 너무 커요. 고점 상태에서 25,800원입니다. 3.73%가 내렸죠. 프로텍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프로텍 잠깐 금액이 57,900원입니다. 저 코세스 같은 경우에는 25,800원. 한 번 더 내려갈 수 있어요. 왜냐면 수요가 약하니까. 그래서 24,000원대 정도까지는 밀릴 가능성이 높은데 초반까지 그때서부터 매수를 조금씩 분할해서 들어가시는 전략을 쓸 수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은 PSK입니다. PSK는 전공정 장비 업체 중에서는 뭐 선도 업체라고 봐야 되겠죠. 최근에 많이 올라가지고서 시가총액이 높은 건 흠이긴 하지만은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PSK 같은 경우는 최근 많이 올라갔는데 반도체가 올라가면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얘도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5% 이상 들어갔을 때 단기 매매에 임하셔야 되고요.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본다면은 PSK가 전반적인 흐름상 완전한 상승 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 종목으로는요. 우리 어저께 공연했죠. 하이브입니다. 하이브가요. 어제 3% 빠졌어요. 그럼 왜 빠졌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저께가 물론 뉴스에 팔아라,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맞지 않는 게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그 BTS가 공연한 게 뉴스가 아니라 거의 소문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앞으로의 실적이 나오는 것을 가늠하는 거니까. 아직 숫자로 지키지 않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3% 빠졌어요. 바보짓이죠. 이거는 기관 쪽에서 냅다 팔아버렸는데 이거는 이번에 줍줍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시가총액이 낮은 건 아닙니다만 실질적인 이익 규모가 지금서부터 발생하는 시점에서 뉴스에 팔았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너무 빨리 판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부터 조금씩은 강세의 모습을 띌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하이브에 대한 접근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목표가는 좀 높이 볼 수도 있습니다. 40만 원대 이상, 사실은 50만 원대까지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지금 상태에서는 초반에 조정 나오게 되면 매수에 들어가는 게 좋겠고요. 특히 넥스트 가격이 이게 34만 7천 원이에요. 넥스트 가격 이상에서 시작하게 되면 아주 좋은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저점 매수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종목으로만 말씀드렸고요. 종합주가 지수의 흐름은 뭐 짐작을 하신 바대로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조금 위험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우리나라가 예방주사 맞았기 때문에요. 예전처럼 서킷 브레이크만 크게 걸리지는 않을 거지만 어찌됐건 지금 시점에서 종합주가 지수 5,500이 중간에 깨졌다가 5,500선을 크게 하회했다가 중간에 올라오는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든지 외국인 손에 달려 있어요. 환율하고.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적극적인 추격 매수가 아니라 일정한 금액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매수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런 기준을 세우셔야 되고 내가 산 금액 이하로 빠지면 일단 손절매를 치고 현금화 시키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